네, 출발 특징주 같이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1위가 대한전선입니다. 3% 가까운 상승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현대생선과 한솔테크닉스, LG전자, KPX 케미칼 같은 종목군들 큰 폭은 아닙니다. 2% 정도에서 지금 상승권의 움직임 함께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여기서 좀 특징으로 보시는 종목 있으신가요? 예, LG전자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그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 줄 때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지금 그때가 제가 이렇게 눌림을 받더라도 상관없다. 그 눌림 구간에서는 분할로 매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 이틀 동안 아래꼬리 주고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고 그다음에 다시 5일선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오늘 보시면 시가가 저가죠. 5일선 안착이 시가 저가 이렇게 되면 추세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장은 지난주 그 미국 시장이 그 마지막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금요일 날. 네. 급등이 급등이 나면서 우리 시장이 갭상승에 이제 눌림 조정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리스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5일선 한착한, LG전자가 5일선 한착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추세가 강하고 추세권에 다시 재진입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LG전자의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종가 배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꾸준히 IT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 분할 매수 전략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에 토지 매각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토지 매각한다고 밝히면서 이틀 연속에 좀 반등권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종목들 뭐 보시는 거 있나요? 일단 그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아몰레드 관련주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직전 고점 여기 매물 있죠.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목하셔야 될 게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를 주목하셔야 되거든요. 오늘은 갭상승의 눌림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얘가 얼마만큼 5일선을 강하게 지지를 해주느냐를 보면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이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라면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삼성 전기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아몰레드 관련주의 이제 대장주인 삼성전기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오. 역시 강세지만 이렇게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른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제가 분명히 이 종목은 이제 완전히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추격을 하시더라도 크게 손해실을 안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결정을 내고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절대적으로 안에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은 추세권에 있는 종목이라면 언제든지 따라가셔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그걸 인식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추세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이 있습니다. 역시 테마주 쪽에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아가방 컴퍼니까지 해서요. 박근혜 테마주가 지금 상위권 독식하고 있고요. CNK 인터, YG1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오늘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테마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예,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에 매수를 못했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바로 상한가를 진입했는데 따라잡기 굉장히 힘든 종목이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하면서 결국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박근혜 테마와 그다음에 문재인 테마가 반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 종목 강세 또 저 종목이 약세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네. 심리가 약하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건드리셔서는 안 되고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이런 종목들 예전에 많이 갔는데 또 가는 게 아니야 이래가지고 접근했다가 잘못하면 고점에서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종목들은 심리가 약하신 분들 그리고 프로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물주 그리고 정책 관련주에서 일자리 관련주도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주의해서 매매를 해보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하락률 상위 종목이 파미세일이 올라오고 있네요. 4% 넘어가는 하락권이고요. 웅진에너지와 한화케미칼, RNL바이오 그리고 대상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화케미칼이 3분기 어닝 쇼크가 나고 4분기에 적자 전환 오늘 예상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관련돼서 태양광 쪽에 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OCI를 비롯해서 하나케미칼, OCI, 하나케미칼, 현대중공업 등등 이런 종목군들은 절대적으로 바닥권이라고 해서 쉽게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짚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방송을 맡고 제일 처음에 나와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이 어디서 멈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낙폭과대로 해서 이 종목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실적이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없는데 무작정 매수를 한다? 결국에는 투매가 떨어져야 이 종목이 하락세를 멈추는데 네. 아직까지 투매도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케미칼 절대적으로 낙폭과대라고 해서 건드리셔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대표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많습니다. 네. 네,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많은데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움직일 때 테마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태양광 관련주들도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도 제가 지난번 강세를 보일 때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히 웅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에게 단기 고점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꽤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이 날은 파는 날, 그 다음에 이 이튿날은 사는 날, 그리고 나서 고점 대 고점이 낮아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나 물리셨던 분들은 바로 손절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네. 그 뒤에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빠지죠.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항상 기술적 반등으로만 움직인다는 거, 그 점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케미칼 지금 다시 16,000원 선이 무너지면서 장중에 52주 신저가 다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안내앱 관련주 역시 밀리네요. 상한가 오성 LST도 지금 하한가 시세 나오고 있고요. 네오월드 게임즈 실적 역시 안 좋았습니다. 4% 넘는 하락세, AP 시스템, SBS 콘텐츠 허브 같은 종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고민되는 게 오늘 안철수 관련 인물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안철수 관련주 중에서 이제 이전에 대장격이었던 안내비 네. 지금 이렇게 많이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이미 여기서부터 벌써 매도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 종목이고 이 종목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네. 진짜 잘못된 매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내비 같은 경우는 개별주를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도 아니거든요. 개별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도 아닌데 이 종목 갖다가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는 괜한 기대감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비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지만이 어떻게든 정상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안내뿐만이 아니라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슈가 이제 뜬 게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실적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게 이슈가 떴거든,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실적 안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와이솔이 또 급락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오성 LST 같은 경우 태양광 관련주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웅진 에너지 같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 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반등 나올 때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군들은 바닥권에서 여러분들께서 암만 잘 매매를 한다고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괜한 기대가 바닥권에 샀으니까 이 종목이 가면은 시장이 가고 그다음 주가가 올라오는데 시장이 가면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잘못 매매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아몰레드 관련주들도 대부분 지난주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이틀 동안 조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AP 시스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에서 확인하셨지만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낙폭과대주는 절대적으로
기술적 반등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 이 점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오스게임즈 같은 경우는 3분기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거래량 실리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오늘 실리면서 오르고 있는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1% 정도 상승 나오고 있고요. 역시 또 IT주가 많습니다. 대한전선, 웅진에너지 같은 종목들, 앞서서 봤던 종목들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주도 좀 갈까요? 계속해서 IT 쪽이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는요, 시장에서 주목되는 게 뭔가를 딱 보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 갭상승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일 표가 많이 나는 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과 그 다음에 그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강세를 보이지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오늘 같은 경우 지수가 빠지게 되면 약세를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 차이점이 굉장히 큰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빠질 것 같지만 안 빠지죠. 근데 여기서 딱 꺾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LG 디스플레이 겁나서 못 사겠다. 여기서 폭락하는 게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닥권의 종목과 이렇게 추세인 종목은 차이점이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십시오. 며칠 동안 눌림 조정 받다가 이렇게 그 단기적으로 올라오죠. 네. 결국은 직전 고점까지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강세보다는 박스권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 속에서 이 가격대 지금 2만 5천 원 밑으로 오면은 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6,500원 이상에서 팔면은 결국에는 그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겠습니까? 충분히 5% 이상씩은 수익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 LG전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안 드리는데 네. 하나만 더 짚어보면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란 말입니다. 오늘도 갭 상승의 눌림 조정이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크게 안 빠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야, 삼성전자가 이제 뭐 조정이 안 나오겠느냐?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횡보했다가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지금 144만 4,300원. 네. 발음이 안 되네요. 144만 3천 원인데 이게 지금 마지막이 아니란 말입니다.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앞으로 150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확실한 연말 랠리 주도주 쪽으로 보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실리고 있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1위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오늘 거래량 많이 실으면서 상한가 내고 있고요. STS 반도체, 멜파스, 시그네틱스 같은 종목들, 시스템 반도체 쪽 있던 종목들도 오늘 좀 거래량 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 죽지는 않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길게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단기 단타 관점으로는 조금 체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멜파스죠. 예, 지난주에 멜파스를 한번 그 체크를 해드렸었는데, 멜파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2.12%가 올랐거든요. 제가 멜파스는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2.12%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그 멜파스는 제가 분명히 12월 초순까지는 움직일 겁니다. 길면은 12월 중순까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따라잡는 것보다 기다리셨다가 뭐 한 27,000원 이하권에 왔을 때 그때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겠죠. 33,000원권 고점 돌파 가능한 종목으로 보시는 거죠? 일단 그 가격까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난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은 약간 좀 조정이 나오는 그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좋다는 점이 또 특징입니다. 조선주들 오늘도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1.28%가량의 상승세, 외국인 투자가의 매수를 또 수반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또 삼성중공업, STS 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으로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업황 전망에 대한 우려가 가중이 되면서 상당히 움직임이 좋지가 못했는데요. 오늘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까지 더 확대가 되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